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세인데 코스닥은 또 밀려있는 그런 부진한 흐름들이고 이죠. 게다가 또 금요일입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 세우고요. 다음 주까지 내다보면서 또 관심 종목도 알아볼게요. 오늘 터닝포인트 두 분 함께합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오셨고요.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이제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슈 하나씩 볼게요. 좋아지고 있다는 근거가 또 일단 테슬라가 상당히 강한 22%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존에는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기대감이 꺾였는데 본업에서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로 가는 건데요. 국내 2차 전지도 영향을 받는데 조금 부족하다, 김성훈 대표님. 네. 2차 전지 어쨌든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하겠는데요. 네, 근데 오늘 주가 이틀 연속 보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IRA 우리 보조금 폐지할 수 있다는 노이즈는 계속 시장에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테슬라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익이 54% 이상 증가하면서 EPS 추정치 대비해서도 월등한 컨센서스 상회를 기록을 했지만 국내 2차 전지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셀업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LG 에너지 엔솔 같은 경우도 사실 보조금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적자폭 기록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흑자는 기록은 했지만은 흑자폭이 감소가 되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중요한 점은 이제 테슬라 주가의 흐름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테슬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기술주 우리가 엔비디아하고 이제 대부분의 기술주를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포워드로 보면 아직까지도 70배입니다. 이제 엔비디아나 IT 기술주들은 30배에서 40배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사실상은 비싸다는 의견들이 조금 지배적인데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제 테슬라 주가에도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2차 전지 투자자들이 베팅을 이제 계속해서 좀 미루는 결과폭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선거가 좀 끝나야지 어느 정도 노이즈가 좀 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테슬라가 이제 우리가 모델 2라든지 그다음에 FSD 상용화를 통해서 전기차 판매율이 유럽에서도 증감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이제 내년에 유럽에서 이제 보조금을 재검토하면서 20% 이상 또 이 상승률을 기록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에서 일단 가장 관건은 수익성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쪽에서 사업부에서 제일 좋은 게 지금은 ESS입니다. ESS의 성장률을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는 100% 이상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점이고요. 국내 증시 가운데에서도 ESS에 대한 관심폭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대형사 우리가 LG 엔솔 삼성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주 관련돼서는 ESS 하면은 사실 우리가 화재라든가 집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화재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액침 냉각과 관련 우리가 한중 엔시스라든가 KS비중이 늘고 있는 서진 시스템을 이제 탑픽으로서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 정리를 해보면 김 대표님 어쨌든 2차 전지는 지금 적극적으로 좀 가담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대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선을 전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정말 트럼프가 되면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급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실은 악재가 해소되면서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데 2차 전지 전략 좀 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베팅을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불과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트럼프가 되는 거하고 지금 이제 공화당도 하원을 장악하는 식으로 지금 이제 일단 그 승부사들은 그쪽에 베팅 금액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고 하원을 현재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악하게 된다라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확실성이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기다려보자, 서두르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발 이슈들을 이제 우리가 차분히 분석을 해보면 테슬라가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3분기에 무엇을 했냐라고 보면 탄소 배출권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나 GM 같은 데서 탄소 배출권을 이제 거기서 이제 사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1조를 제외하고 난다라면 매출은 6%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2%밖에 안 늘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인 판매를 했다라는 결과고 또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도 30% 더 팔겠다라는 것은 일단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말이라 친다 하더라도 그 근저에 있어서 보면 저가형 모델을 개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가형이면 결국 LFP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소외될 수 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테슬라와 우리가 한 몸인 줄 알았는데 지금 테슬라가 어찌됐던 호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테슬라는 자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뺀 자력으로 그렇게 실적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간다라고 보면 우리한테 우리는 같은 몸인 줄 알았는데 나는 가만히 놀고 있었더니 쟤는 열심히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우리 노는 줄 알았는데 캐즘에 걸려서 노는 줄 알았는데 쟤는 밤새 공부해갖고 1등했고 난 여전히 꼴찌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영향을 못 받았었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자아냈죠. 전 결정탄 또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에 리튬이 깔려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이 리튬 강산에 대한 채굴을 허가하지 않다가 자체적으로 허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도 빠르게 원재료에 대한 밸류체인이 만들어질 가능성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기업들이 돈이 되는데 왜 안 뛰어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는 나라에서 팔 수 있는 건데 그동안 허가를 안 해줬던 미국이 허가를 했다라는 것들도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에게는 약간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어찌됐든 투심이 불안정한데 결정적인 한 방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 효과에 따른 2차 전지 전략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지금 5만 원대이고요. 5만 6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20만 원 넘었습니다. 20만 1천 원이네요, 지금. 이쪽으로 달려가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김성훈 대표님, 삼성전자는 언제 바닥을 찍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바닥입니까? 전에 5만 1,800원이 저점이었는데 네. 가능성 때도. 근처까지도 네. 갈 가능성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좀 더 레깅하게 더 천천히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계속 많아져서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적 전망 같은 경우는 1개월 전보다 3분기는 사실 한 4% 정도 전망치가 계속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독보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수급이 좀 쏠리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탄력도도 지금 2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전반적인 의견들을 한번 종합해 보자면 수요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다. 공급에 대해서도 역시 쇼티지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레거시에 대한 관심은 없기 때문에 HBM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HBM이 디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1분기에는 10%대 안팎에서 지금 3분기에 30%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4분기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자면은 SK하이닉스 12단입니다. 웨이퍼 두께가 한 40% 정도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율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거기서 또 이 SK항 또 밸류체인의 관계사들, 장비사들의 이 수율을 잡기 위한 또 어느 정도의 밸류체인 업체들의 그런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는 더 테크윙이라든가 파크 시스템들도 SK하이닉스와 반등을 더불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데 일단 가장 핵심 장비사로는 저는 이제 테크윙 쪽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 지금 테스트 장비 큐브 프로버 쪽에서 주력 상품을 두고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 장비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후공정에서 본다면 글로벌 3사를 다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테크윙에 대한 실적 부분도 3분기도 좋아졌고 2분기도 좋아졌고 저는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테크윙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께서 소부장 얘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좋네요. 차영주 소장님은 SK하이닉스 사실 굉장히 또 어려울 때도 긍정적으로 매수할 만하다고 하셔서 사실 그때 비하면 수익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럼 김성훈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바닥이냐 이렇게 여쭤봤으니까 소장님께는 SK하이닉스는 더 갑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월화 이제 개장을 모니터에서 할 때 네.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거 그거보다는 일단 20만 원에 대한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난번에 20만 원을 갭으로 떴던 일을 썼기 때문에 이 수급 논리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주 후반쯤 되면 20만 원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만 원에서 제가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20만 원 돌파하면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하루 늦게 오늘 20만 원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 HBM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보다는 수급인데 그것을 이제 돌파하는 시도를 신중히 이번 주 했다가 드디어 이제 돌파한 거죠. 그럼 이제부터 매수냐? 예, 매수 맞습니다. 근데 공격적인 매수를 하려면 다음 주 월화 정도 여기서 이제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일단 갭으로 띄워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매물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매물 소화하고 월요일날 소화한다라면 화요일 날은 무조건 이건 교과서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하이닉스는 여전히 새로운 가격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내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신규 편입하려면 20만 원 넘어서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럼 바닥이냐? 저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답을 드리면 네. 저는 바닥에 근접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를 펀드멘탈로 접근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6만 원까지 떨어질 때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죠? HBM에 대한 이제 퀄테스트 통과 가능성을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건 다이어트한 주가라고 보여집니다. 오롯이 레거시 반도체만 놓고 보자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희망의 트리거를 봤었던 것은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바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언제 그랬냐면 슈팅하죠. 물론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다시 1,100만 주를 팔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부터는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제가 6만 원 이하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처음으로 말씀드렸고 여전히 저는 그거보다 지금 현재 조금 한 5, 6% 정도 빠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분할 매수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가 보는 근거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기 배당하는 것은 12월 말로 배당이 들어갑니다. 뒤에 가서 금융주 얘기하겠습니다. 금융주는 올해 연말에 배당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배당은 주총 이후에 합니다. 근데 분기 배당하는 것은 여전히 12월 31일자로 배당이 들어가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 배당마저 놓칠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그 공매도 재개가 허용이 됩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를 이런 걸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롱숏 전략을 못 펼쳤기 때문인데 예. 그러한 물량들이 들어올 가능성을 본다라면 전 지금부터 삼성전자는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전략을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오후장 터닝 포인트 세 번째는 화장품주. 그러게요. 중국의 경기 부양 얘기로 화장품주가 올라갔었고 그때 올라간 게 대표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었잖아요. 근데 상승분을 지금 거의 다 반납한 흐름입니다. 화장품주는 최근 부진의 이유는 무엇인지 공략해도 될는지 김성훈 대표님. 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보면은 중국의 실적 부진은 뭐 소비력이 저하해서 소비력이 올라간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브랜드 경쟁력이 일단 하향을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광분제도 있지만은 로컬 업체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ODM 업체들 쪽으로 선별적인 수익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0월 21일 날 발표한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도 수출 데이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뭐 한 38%, 전월 대비해 14%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기초 장품이 한 75% 성장폭 기록했고 미국에서는 색조에서 중국은 기초, 미국은 색조에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3분기 대부분 환율에 민감한 수출주들이 고점에서 한 2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사실 B2C 업체에서는 사실 경쟁 업체들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관망세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에 관한 이야기도 뭐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이어서요.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화장품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갈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금융주가 엄청 강합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결국 잘 나왔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요. KB금융이 8% 올라요. 40주짜리가. 와, 4조짜리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강한데 금융주는 사실
좀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소장님. 네,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 사도 돼요? 없는 분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산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참 곤혹스러운 주식인 것 같아요. 네. 보험주라든지 금융주들 같은 경우 굉장히 놔두면 올라가는데 이게 어쩔 때는 또 놔두면 또 떨어지기도 하면서 맞아요. 그 개인 네. 투자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자막에서 이제 밸류업과 배당이 나왔는데 앞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신 게 뭐냐면 배당이 이제 올해부터 주는 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분기 배당하는 주식은 12월 말일자가 이제 배당락이 되면서 그 배당을 언제 준다? 4월 달에 주지만 이 분기 배당 안 하는 주식은 배당락이 언제냐면 4월 초에 합니다. 그러니까 3월 말에 주총 끝나고 주총에서 배당을 주는지 보고 배당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올해부터 시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KB금융 같은 경우 분기 배당을 안 하니까 내년 3월 말에 이제 주총 보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은행주들이 뜨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보여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해피하지만 보여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ETF가 나옵니다. 우리가 밸류업과 관련해서 지수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품들이 다음 달에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배당을 주거나 밸류업하는 프로그램들이 기업들이 묵직하고 무겁고 개별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ETF가 훌륭한 대안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네. 저는 다음 달에 나오는 ETF를 관심 있게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에 관한 전략들 고민이 필요하고 구체적 전략 주셨고요. 다음은 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9월 말에 풍산을 얘기하셨군요. 그때 한 6만 원대로 보이는데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7만 1,000원까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방산주 잘 갑니다. 이어서 오늘 관심주는요? 네, 뭐 오늘은 이제 방산주와도 그래 최근에 다시 연결이 조금 많이 되고 있는 조선주 쪽을 들고 나왔는데 실적 발표가 잘 된 종목들로 이제 엄선을 하다 보니까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일단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핵심 사업 부분이 이제 AM 솔루션 우리가 정비 사업 쪽으로 이제 비중이 많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엔진 개조 사업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법 관련돼서 엔진 개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솔루션 현망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좋고 최근에 HD 이제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가 만든 엔진에 관련돼서 애프터 서비스를 얘네가 100%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조 성과 관련돼서 지금 190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에서는 뭐 수주 잔고도 탄탄하고 그래서 저는 HD 마린솔루션이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터나른 흐름 그리고 실적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뭐 향후에 4분기도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만 원, 선조일가 11만 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마린솔루션 김성훈 대표님 관심주였고요.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주셨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자동차 가운데 오늘 관심주, 유망주를 가져오셨는데 테슬라입니까? 테슬라를 제가 테슬라로 차를 바꾸는 순간 테슬라를 하겠습니다. 테슬라 아니고? 네, 제가 타고 있는 차를 네. 현대차를 현대차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밑거래를 좀 달았는데 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예. 근데 좀 이제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못 미쳤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주봉을 보면 현대차가 그렇게 빠진 것도 없고 오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있는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인데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저는 이제 롱숏 전략과 같이 이제 또 보셔야 되고 다양한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라면 저는 지금부터 현대차를 본격적으로 좀 관심 있게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이후에 다양한 퍼포먼스를 기대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뭐 22만 원이니까요. 뭐 가격 매력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금요일 오후장 포인트와 함께 관심 종목까지 터닝포인트 함께했습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IS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